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여러분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전산세무 2급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열심히 그 응용하는 문제가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 기출문제 중에 최신 기출문제부터 이제 거꾸로 돌아갈 거고요. 이론과 실무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볼 문제는 75회 기출문제이고요. 이론 문제는 15문제가 출제되는데 15문제를 같이 한번 이론 문제로 같이 풀어볼 거고,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7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고, 저는 그중에 몇 개의 기출을 같이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자, 15개 문제 중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재무회계 파트,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가회계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가 부가세, 소득세,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는 이제 재무회계 파트예요. 1번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 설명 중에 틀린 걸 고르래요. 그러면 이 중에 3개는 맞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밑에서 위로 가고 싶어요, 지금. 왠지. 이제 밑에서 위로 갈게요. 매출 중에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전체 매출에서 차감되죠. 맞네요? 두 번째, 배당금이랑 관계가 되는 수익은 배당금 받아야지만 번 건 아니잖아. 배당금 준다고 약속된 권리가 실행되면, 그 권리가 확정되면, 그러면 배당금인 거죠.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공부할 때 배당금 통지서가 금고안에 있으면 현금처럼 보죠. 받는 사람. 그게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권리나 금액이 확정되면 수익을 인식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배당금 수익은 그렇다면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발생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식하래요. 유효이자율이랑 대비되는 이름이 뭐게요? 정액법. 유효이자율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이자가 변하게 있겠지.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이자율로 영향을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죠. 사채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생각했었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밑에서 위로 갔던 이유는 1번이 답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위로 간 거예요. 1번.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에서 발생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완성 기준하고 대비되는 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진행 기준. 여러분, 진행 기준, 완성 기준 언제 나오냐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의 가장 대표, 건설업. 건설회사는 한 5년 건물 지어요, 5년. 5년, 하나, 둘, 셋, 넷, 5년 건물 지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매출이 없다가 마지막에 완공될 때 매출이 빡 잡히잖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완성 기준. 근데 건설업은 그렇게 매출을 못 잡아요. 5년 동안 빵일 수 없잖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가 대비 내가 몇 %의 건물을 지었는지 진행 기준에 의해서 미리미리 매출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역의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에요. 장기 건설 거기다가. 그러면 얘네 회사는 그때그때 매출 잡아요. 나중에 한 방에 잡아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지. 답은 완성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러면은 진행 기준. 그랬고 이 중에 틀린 설명은 1번.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비용을 인식하는 시기, 뭐 징빙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예제이기도 하니죠. 이렇게 틀린 설명을 한번 구분해 보았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했던 원가보다 하락하면 재고자산만 특이하게 저가법으로 평가했었어요. 근데 저가법으로 장부가액을 결정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저가니까 당연히 저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럼 1번, 보호기간 말인 12월 말일, 12월 말일로부터 1년 또는 경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 할 수 없어서 장기 지체된 경우, 실수됐네, 그쵸? 묶어서. 이 경우는 시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그쵸? 생산에 투입되지 않으면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니까 물도 들어가고 막 습기도 차고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진 것만큼을 인식할 수 있죠.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아니죠? 진부화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판매 시장이 사라지면 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해야지.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한 경우. 이건 약간 이상한 게 내가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어. 근데 그 내가 취득하는 원가가 하락했다고 시장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것은 뭔가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죠. 네 번째,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판매의 가치가 떨어지지. 그 부분에 대한 저가를 인식하는 건 통상적으로 맞는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말한다면 이건 내부적인 문제지 외부에 의한 어떤 자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가법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쉽게 못 잡아요. 저가법으로 잡으면 엄청난 손실이잖아. 잡을 수가 없죠. 일단 틀린 설명으로는 3번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건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뭐 틀린 걸 골라보래요. 자, 골라봅시다. 첫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특별한 어떤 그 법적인 권리가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20년 이내에 한다.